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전승용입니다. 저는 지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와 있습니다. 바로 티볼리 페이스리프트 출시 행사가 열려서인데요. 과연 4년 6개월 만에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변화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인 만큼 뭐 이렇게 외관적인 변화가 가장 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란도와 더 비슷해졌습니다. 전면부 보시면 가장 큰 변화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안개등 부분이 이게 3개의 램프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뭔가 코란도와 똑같은 그런 디자인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이 하우징이 달라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주간주행등 자체의 디자인은 거의 똑같은데 이 램프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 안개등처럼 이 끝쪽에 라인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은 기존하고 똑같고요. 이 부분도 사실 보면은 이제 쌍용차가 딥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반자율 주행 2.5라고 주장하는 반자율 주행 기술이 들어가면서 약간 레이더 센서가 이제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색이 다르고요. 하지만 뭐 이 안개등 사이를 잇는 에어 인테이크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하단부 에어 인테이크가 이렇게 또 크게 나와 있던 점이 예전 모델하고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측면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죠. 일단 이 시그니처 색상이 이 주황색에 흰색 투톤 루프로 했고요. 그리고 이 쌍용차 티볼리가 이렇게 특징적으로 말하는 이 와이드 C필러가 이렇게 두텁게 자리 잡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 차체를 바꾸는 거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램프 부분 그리고 전면부에 이런 부분에만 이제 좀 변화를 주고 측면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좀 특징적인 게 이 테일 램프가 이 기본적인 그 라인은 똑같은데 이 3줄로 라인을 줬죠. 디테일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전면부와 약간 디자인적인 통일성을 준 거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비추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비추는데 뭔가 좀 부드럽게 이어졌으면 좀 더 세련돼 보였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렇게 뚝 끊기고 밝아지는 부분은 좀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후면부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뭐 리어 스포일러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등 있고 이제 뭐 루프 통해서 되게 단단하게 진짜 SUV 같은 느낌을 잘 살리려고 요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를 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번호판 같은 경우도 위치는 같고요. 그리고 이 중앙 램프 그리고 끝쪽에 반사판 같은 경우도 위치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전면부에 이제 그 안개등 라인이 이렇게 3줄로 쫙 펼쳐지는 것, 이 테일램프 끝쪽에 라인을 준 것, 그리고 반사판 위치를 이제 유지한 것 등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와이드 앤 로우라는 요즘 최근 디자인 그런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모델에는 16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갑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05, 편평비가 65네요. 그리고 이제 18인치 되면은 이제 215에 50, 18인치, 그리고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 커팅 휠 있고요. 블랙과 실버 두 가지 휠이 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실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오, 대박. 페이스리프트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어요. 외관의 변화가 요만큼이라면은 실내 변화는 요만큼. 일단은 여기 이게 스피커인지 이게 정확한 용도가 이게 스피커 같은데 이게 시동을 키면은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요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게 전원 때문에 이게 내려가죠? 올라오고. 근데 올라오고 내려오는 소리가 조금 크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이제 센터 페시아 디자인이 확 바뀌었죠. 예전 모델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YF 소나타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시하게 네모나게 이게 독립적인 프레임 안에 이제 뭐 AVN 시스템과 이제 그 공조기 그리고 로터리 버튼 그리고 푸시 버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코란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이제 뭐 바이올린 데크 느낌으로 이제 쭉 라인을 줬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부분만 이 독립된 공간에만 이 공조기 디자인을 넣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외관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코란도와 비슷해졌다라고 봤을 때 이제 실내는 조금 코란도
처럼 변했지만 그래도 디자인적인 차별성을 많이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선과 쿨링 시트가 동시에 지원이 되고요. USB 꼽는 곳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고 시가잭을 꼽는 게 두 군데가 있네요. 되게 신기한 조합이네요. 핸드폰 무선 충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클러스터가 바뀌었죠. 10.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공기압 과대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코란도에서 봤던 이 디지털 클러스터가 그대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메뉴와 버전에 따라서 이제 계속 모양을 바꿔 나가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내비게이션 화면을 그대로 디지털 클러스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화질이나 시인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측면에는 스티어링 휠 열선과 이제 수축방 경보 시스템, 그리고 힐 디센트 어시스트,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 뭐 ESC 오프 등의 버튼이 이렇게 잘 배치가 되어 있어요. 소재 디테일도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우레탄을 한껏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졌을 때 촉감이 괜찮고요. 카본은 아니지만 카본 느낌? 눈의 결정체 같은 이 패턴에 플라스틱을 넣었고요.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카본 느낌의 뭐 인조 가죽을 사용을 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쌍용차가 좀 똑똑해졌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뒷좌석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운전하는 위치로 이 운전석 시트를 잡았고요. 그 상태에서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으니까 무릎 공간이 B세그먼트 SUV임에도 이 정도가 꽤 남네요. 그래서 좀 편하게 앉을 수 있고, 그리고 시트백 같은 경우도 이 각도도 굉장히 편하게 앉을 수 있어요. 편하게 앉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 더 편하게 이렇게 등을 기댈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쌍용차가 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수납 공간이 이렇게 서류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 아이디어를 짠 게 요거를 이제 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떼서 만약에 뭐 이게 헐거워졌으면은 요것만 얼마 안 되는 요 그 고무줄만 갈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 진짜 좀 똑똑하게 머리를 썼다라는 거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단 뒷좌석이 이게 앉은 느낌이 편하니까 일단은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뭐 열선까지 지원을 하고요. 아쉬운 점은 이제 뒷좌석에 이게 아무래도 최고급 트림일 텐데도 이제 공조기가 없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에 공조기가 있었으면 좀 더 쾌적하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USB 포트도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의 이제 편의사양은 없다라는 거는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동식이 아니네요. 그리고 풀플랫이 된다라고 보도자료에 써져 있었어요. 뒷좌석을 젖히면은 이제 풀플랫이 되는데, 사실 이 뒷좌석 트렁크 자체가 시트백보다 이렇게 낮아요. 낮다 보니까 이렇게 판을 넣은 거예요. 한 겹을 판을 넣은 겁니다. 근데 머리를 나름 잘 쓴 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보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림막을 이렇게 딱 하면은 요 짐과 요 짐이 따로따로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런 부분 있고요. 이제 엔진룸 볼게요. 근데 전동식 트렁크는 아니에요. 이게 최고급 트림일 것 같은데, 오! 본이 엄청 쉽게 열려. 그냥 손 놓으면은 그 위치에 이제 딱 있네요. 그리고 이 차에는 쌍용차가 새롭게 추가한 1.5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직분사 방식을 써요. 그래서 뭐 현대차 터보 GDI라고 하잖아요. 이 차도 똑같이 TGDI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렉트 인젝션이라고 해서 이제 실린더에 직접 연료를 분사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전에 쌍용차가 1.6 가솔린 엔진,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을 넣었을 때보다 성능적으로도 훨씬 좋아졌고요. 토크도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터보 엔진을 넣으면은 출력이 기본적으로 높아지면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토크가 좋아지다 보니까 SUV에는 사실 자연흡기 엔진이 그렇게 썩 어울리진 않는데 그 부분을 예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잘 바꾼 것 같아요. 디젤 엔진이 136마력에 33토크예요. 그러니까 토크는 한 7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출력은 30마력 이상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합이 이렇게 달라진 거죠. 그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이드 M님이 후륜 서스펜션이 트림별로 다르게 들어간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티볼리가 전륜 구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륜 구동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륜 구동 모델에만 이제 토션빔에서 이제 사륜 구동 시스템을 추가하면서 멀티링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륜 구동은 토션빔, 그리고 사륜 구동은 멀티링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비는 1.5 터보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수동이 이제 12.1, 그리고 이제 자동부터는 11.6, 11.4예요. 근데 16인치, 18인치 휠 인치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리고 사륜구동 같은 경우는 이제 10.2, 1.6 LET 친환경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륜구동 모델이 복합 14.5, 그리고 사륜구동 모델이 13.6입니다. 수동 모델은 그냥 배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거는 뭐 수동 살려면은 뭐 친구 10명 데리고 와, 10명 모이면 만들어줄게, 약간 요 느낌이어서 사실상 구매하기가 힘들고, B세그먼트 SUV 같은 경우는 연비가 굉장히 선택에 좀 중요한 요소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경쟁 모델보다 연비가 그렇게 크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 연비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좀 더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쌍용차에서는 디젤 엔진을 크게 개선을 했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을 거로 예상을 하고, 저는 새롭게 나온 1.5 터보 가솔린 터보 엔진이 더 궁금하네요. 이런 부분은 아마 곧 시승 행사가 열릴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니면 저희가 시승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티볼리, 쌍용차 티볼리 페이스리프트 출시회에서 간략하게 디자인 변화와 이런 사양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B세그먼트 SUV 시장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기아차가 셀토스 차명을 확정지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고요. 곧 출시될 예정이고, 현대차도 베뉴라는 새로운 B세그먼트 SUV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차종이 7모델이 경쟁해야 되는 시장이 됐어요. 물론 쌍용차가 이제 티볼리를 출시하면서 이 B세그먼트 SUV 시장을 선도했지만 앞으로 나올 차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렇게 페이스리프트를 출시를 했는데요. 과연 어떤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가장 인상적인 거는 가솔린 터보 엔진이 추가됐다는 점인데, 그 점은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전승용이었습니다.